자, 김 선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냥 오전에 또 막 장이 빠지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전약 후강 이 흐름대로 마무리가 되어줘서 다행입니다. 요즘에 정말 이 다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다 죄송하네요. 한 주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즐겁게 또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장 끝났으니까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제가 파도를 하루 이틀 다룬 게 아닌 거는 자주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파도만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23년도 11월 9일부터 매일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밤늦게 한 번, 총 3회 찍어드리고 있죠. 파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같이 접목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한 줄 평입니다.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상 흐름대로 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계속 제발을 외쳤어요. 그냥 제발, 제발. 오후 1시 20분부터 7만 6천 원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제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기원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1시 46분에 7만 7천 원을 넘어가길래 제발 한 거죠. 역시나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또 이제 거래원을 좀 체크를 했더니 순매수의 중심은 제가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까 2시경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하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자료화 시켜서 바로 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누적 순매수 현황 골드만삭스가 가장 긍정적이죠. 가장 강한 매집 창구예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JP모건은 이제 사실상 좀 단기 트레이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이제 아까도 대화를 좀 나눴는데 단타성 그죠? 모건 스탠리는 이제 매도 우위라서 좀 약세인 거고 최근에 이제 CLSA 증권 하루에 15만 주가 이제 담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근데 하루 매수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매수해놓고 관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UBS 증권은 사실상 뭐 거래량이 적어서 뭐 방향성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중심축은 골드만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같이 저녁에 이 마감 수급 동향이랑 같이 체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 말씀드렸던 거 있죠. 더 댓글을 왜 지우셨지? 진짜 지금도 왜 지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대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크게 논란이 될까봐 삭제하신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니면은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또 엉뚱한 정보를 툭 그냥 흘린 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폴링 웨지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유사한 흐름이냐 이거를 제가 같이 이제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885화 영상입니다. 오전 영상.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어제 영상이거든요. 제가 1% 가능성이 현실이 돼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혀 언급을 사실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849화 영상인데 이게 2주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죠. 이때 제가 76,000원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죠. 안 가고 싶다. 당연히 저도 가길 바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1%의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언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디 이렇게도 이제 남기셨어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대입해서 시나리오를 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진짜 와버렸잖아요. 그쵸? 생각하기가 싫었다라는 거지.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게 되면 제가 이 추세를 괜히 이렇게 그어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여기까지 딱 빠지고 올라갔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딱 빠졌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치밀하게 저는 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다시 7만 6천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8만 원 가까이 붙이면서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램대로 흐름이 나와줘서 고맙다라는 제가 표현을 쓴 거죠. 그쵸? 오늘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추세선도 하나 더 그어놨었는데 지금 안 열렸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지금 분홍색 요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요것도 제가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추세예요, 사실상. 요거 원래 기존에는 이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제 요 장기 추세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요 라인도 계속 같이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 라인도. 그래서 결국 이탈이 나왔으니까 조금 뭐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도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평행선으로 그어 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요 추세선 정확하게 지키고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틀리게 제가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바짝 붙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역시나 긁어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녁에 어차피 또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뭐 역시나 골드만삭스 매수의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긁어 모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것보다 어제 어떤 특정 한 분이 남기신 자꾸 이 대외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창구를 통해서 매수를 이제 계속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왜 골드만삭스 창구를 이용해서 계속 사 모으는 거지? 이게 1번이고요.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인 거죠. 이건 대체 뭘까? 물론 이제 외부 유출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도대체 뭘까? 진짜든 아니든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2번인 거고, 왜 이렇게 모으고 있을까? 정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이게 3번이에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 주가의 등락보다 이게 더 지금 관심이 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대외비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혹시나 안다고 하더라도 발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폴링 웨지 패턴. 아실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테고, 오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웨지 패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승 추세 속에서 수렴이 되는 거죠. 그죠? 고점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저점 역시도 완만하게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라이징 웨지고요. 폴링 웨지는 그 반대예요. 고점이 조금씩 완만하게 낮아지고 저점 역시도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수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대체로 요 상단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 그게 이제 폴링 웨지거든요. 어느 정도 좀 유사성을 띌 수 있을 것이냐. 어제 그냥 괜히 좀 차트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냥 고민이 좀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차트 뭐 이론을 조금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은 뭐 플래그 패턴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폴링 웨지 부분을 이제 한번 또 예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렇게가 사실상 지지 라인이니까 요렇게 이제 본 겁니다.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이제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렇게 이제 수렴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요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약간 색깔을 바꿀게요. 요렇게 물론 이제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냥 보조 지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수렴되면서 여기 상방 돌파하면 추세 전환, 이렇게 되면 이제 폴링 웨지 되는 거죠. 너무 억지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제가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흐름에 대한 어떤 예측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그래도 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한 유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은 76,000원. 어제 종가였죠. 근데 오늘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방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73,000원에서 74,0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저항이 그래서 8만원부터 시작된다.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오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요 라인 돌파가 나오겠죠. 8만원 선 1차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딱 1차 저항 맞고 돌파를 해주지 못한 상황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돌파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상방 추세가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서 이제 9만 원 선까지 도달하면서 요 61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돌파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 요렇게 되면은 이제 폴링 웨지 패턴의 성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저장을 해놓지는 않겠습니다. 추세선을. 안 그러면은 아우 이게 너무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겠어요? 추가를 해놓을까요? 추가해놓고 저장해놓으면은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기는 편한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이 색깔을 차라리 다르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단기 지지 라인 한 요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요거를 좀 얇게 해서 제가 그냥 노란색으로 그냥 표기를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조금 덜 지저분해 보일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죠. 요거 해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놓고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수정 됐죠? 자,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런 패턴이 또 성립이 되면 결국은 제가 또 새롭게 설정을 다시 해놓은 요 장기 추세가 또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조 지표들을 계속 활용해서 최대한 흐름을 예측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전에 짚어드렸던 이 내용 역시도 오늘 잘 나와줬어요. 흐름이.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고, 오늘 이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파두에는 정말 진심인 김 선생이니까요. 아시겠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니까요. 저만큼 이렇게 파두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김 선생이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계속 파도에 대한 브리핑도 실시간으로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도움 되실 수 있도록 계속 자료 올려드리고 업황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들 계속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굳이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섹터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하시면은 안 되겠죠.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 내용들, 핵심 정보들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주말에도 중요한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방송만 시청하셔도 부족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있는 거 아시죠? 고정 댓글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그냥 터치 하시면 그냥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사실 뭐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만 다 언급은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돼버려서 속상한 것 뿐입니다. 넘어가고 분석 희망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쭉쭉쭉쭉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다 지나갔어요. 이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는 전부 다 지나갔고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제가 밤마다 수급 동향 체크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뭐 미국 증시 어떻게 시작됐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채널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야간 선물 정도만 채널에서 공지해드리면 체크해서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감 수급 동향 역시도 저녁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신호탄이 이제 쏘아 올려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성과급적인 부분을 제외시키면 뭐 한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성과급 부분을 이제 뭐 제외한다라고 하면 한 85조 원 영업이익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또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TSMC 6월 매출 발표가 지금 다음 주 금요일인지 다다음 주인지 조금 헷갈려서 뭐 일단은 어 그래도 어찌됐건 발표 예정이니까 TSMC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쭉쭉쭉 있죠 또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미국 무역 수지 수출입 현황 경제 성장 전망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큰 건 없어요. 네, 큰 건 없으니까 다음 주는 좀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제 어떤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워낙에 이제 뭐 사실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뭐 요거
요거 저장을 해 놓을 거니까 가끔가다 근데 이 리포트 제가 따로 만든 이 자료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데이터 집약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제공해 달라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제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건 뭐 방송에서 계속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메타 AI 컴퓨팅 판매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냥 막 시장이 막 그냥 요동치고 막 이래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발표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AI 컴퓨팅 판매는 수요가 매우 크다는 증거다. 그냥 놀고 있어서 파는 게 아니다. 사업화를 시킬 만큼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이더라. 아마존은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죠. 이미 얘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조그만한 잡음이 너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다 보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는다라는 거죠. AI 인프라 뭐 캐펙스 전망 보면은 내년 역시도 늘어나요. 그죠?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AI 투자 사이클은 아직도 초기 단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024년부터 27년 이렇게 3년 동안에 인프라 투자는 약 4.9배, 5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메타 컴퓨트. Everyone wants to be a cloud. 모두가 클라우드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메타가 네오 클라우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하자 시장의 반응은 너무나 즉각적으로 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미 애널리시스가 본 두 가지 해석 모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모두 잘못됐다. 이 데이터 센터 및 컴퓨팅 조달은 둔화된 게 아니다. 둔화된 게 아니다. 오히려 가속화될 거다. 내년 자본 지출은 놀라울 정도로 높을 거다라는 거예요. 조달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화를 또 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높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최첨단 AI 모델. 메타는 최첨단 모델 학습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증분 용량의 뭐 대부분은 여전히 슈퍼 인텔리전스 랩으로 향하고 있다. 팀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매우 고무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 추천 시스템의 복잡성을 10배 이상 확장해서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대요. 엔스로픽과의 협력 역시도 최종 협상 중에 있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스페이스X 유형의 대규모 거래, 뭐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높은 선택권이 만드는 메타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오히려 시장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뭐 잘못 그냥 된 것 마냥 뭐 공급 과잉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저앉혀버리는 너무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해래요, 오해. 오해. 개발 둔화? 오해. 알렉산더 왕, 메타 이제 그 오, 오피서 뭐 임원인 것 같은데요. 업계 전반의 에이전트 역량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미. 로이터 보도 내용. 이전에 지난 4개월 동안 AI 에이전트 개발이 기대했던 만큼 가속화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메타의 AI 개발 속도 둔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명에 나선 거죠. 이 발언은 메타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AI 업계 전체의 상황을 평가한 거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업계 전반이 기대보다 느린 상황이다.
메타 내부 개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업계 전체가 언급한 거다. 자, 그럼 이거 반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가 못 따라잡아요? 하드웨어가 못 따라잡는다라는 말씀 드렸죠. 왜? 이게 병목이니까 지금 메모리들이 부족하니까. 성능 성장 속도보다 얘가 지금 빨리빨리 공급이 돼서 성능이 올라가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더 좋은 기술들을 빨리 더 막 이렇게 만들어서 경쟁하면서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된다라는 거죠. 딜레이 된다. 업계 전반적인 상황이 결국은 다 여기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메모리 병목 상황으로부터. 이해되시죠? 다음 뮤즈 스파크 업데이트가 곧 공개된대요. 코딩 성능 대폭 향상됐고 에이전트 능력 강화됐다라고 하고요. 다른 선두 모델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시 계획, 개선된 모델은 다음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메타 AI의 새로운 API, 그래서 더해져서 곧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지금 뭐 성능에 대한 부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로이터 보도는 맥락을 오해한 거다. 오해. 정말 이 단순한 오해로부터 셀온 투매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파도는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바득 긁어 모았으니까요. 이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메모리 시장을 이제 왜곡하는 조치를 피해라. 왜곡하는 거를 피해라.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촉구하고 있는. 자꾸 왜곡이 되니까 좀 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반도체 산업협회 세미는 가격이나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시도가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유례없는 메모리 칩 공급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 제한이 자꾸 발생되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이 메모리 생산에 집중이 되다 보니 이 소비자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쪽 메모리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핸드폰 가격, 노트북, 뭐 PC 뭐 다 오르잖아요. 그게 다 지금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 개발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애플이 자꾸 창신 메모리 뭐 이쪽 메모리 쓰게 해달라. 아니, 되겠냐고요 이게.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 자꾸 미국 정부에서 막 개입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경고하는 거죠. 시장을 자꾸 왜곡시키지 말아라. 그게 이제 메타 어제의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 이전에 구글의 터보 퀀트가 있었고 그 이전에 작년에 이제 또 중국의 딥시크 사태가 있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사태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죽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CT에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뭐 대폭 상향했다라고 하는데 디램도 역시나 3분기는 20%, 낸드는 34%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슈퍼사이클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딥시크도 이 피크 시간대, 그러니까 AI를 이제 사용하는 피크 시간대가 있나 봐요.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 그럼 이 피크 시간대가 언제예요? 업무 시간대인 거잖아요. 그죠? 업무 시간대. 뭐 놀면서 AI를 많이 쓰겠어요? 아니면은 뭐 일하면서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AI를 많이 쓰겠어요? 그럼 업무 시간에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요금 인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토큰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그동안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프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결국은 가격 인상해야지 뭐. 그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할인으로 촉발한 가격 전쟁에서 시간대별 차등 과금으로 전략을 전환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 역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은 뭐 중국 내에서도 사실상 뭐 슈퍼 사이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뭐 대부분 다 28년, 뭐 27년, 뭐 이때나 돼야 안정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전혀 없겠더라. 이 방송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목을 축여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물 한 모금씩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장기 공급 계약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메모리 가격이 이제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아이폰 10년 이상 마이크로는 5달러에 애플 쪽으로 칩을 공급했나 봐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애플은 아이폰을 이제 99달러에 가격으로 이제 팔았다 이런 부분인데 현재는 마이크론이 50달러를 청구하니까 그들은 돌아서서 고객들에게 250달러로 가격 인상을 했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가격을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다. 이런 거죠. 메모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산 메모리 채택을 추진하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될 리가 없는데, 그쵸?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전략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또 그러면 반대로 승인할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또 CXMT가 그러면은 애플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네는 텐센트랑 또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물량 만드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니까요. 소비자 제품 가격까지 올린다. 그만큼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자꾸 증설하잖아요. 증설이 근데 뭐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주말에 많은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다 하면 또 재미없겠죠.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제가 정말 어제 저녁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과연 얼만큼 유사할 것이냐 진단을 제가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다루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고 자신합니다. 파도는 뭐 제 채널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대입해보고 가능성을 계속 체크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한번 드릴 수가 있었고 이 패턴으로 분석했던 요 내용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여기까지.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요거까지 맞아 떨어지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된 거겠죠. 그쵸?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역시나 오늘도 골드만삭스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체크를 드리겠지만 오늘 프로그램은 매도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팔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 던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연기금 리밸런싱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자꾸 담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그래서 도대체 왜 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게 궁금해요. 어제 그 대회비라고 하는 이 댓글의 단어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진짜 뭐가 있나? 하이닉스랑 뭐가 있나? 뭐 흡수합병하나? 합병하나? 인수되나? 샌디스크가 인수하나?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뭐 어찌됐건 이제 한 40분 조금 안 되는 촬영 시간 되고 가네요. 그냥 슬슬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어찌됐건 오늘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조금 키웠는데 정확하게 추세 하단 지켜냈고 반등을 보여줘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예상했던 좀 흐름대로 나와줘서 아유 고맙네요 진짜. 그리고 정확하게 이 8만 원 선 저항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예측 역시도 해드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제가 진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확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들,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을 지속적으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좀 사실상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요 폴링 웨지 패턴이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리지만 요 부분 꼭 기억하세요. 오전에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이 그림대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이제 줄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안 했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죠? 정확하게 볼까요? 자, 거래량이 점점 줄어요. 이런 부분들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죠? 최근에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온 게 없었어요. 최근에. 그죠? 6월 24일 이후로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1, 2, 3일만 봐도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진짜 이거마저도 정말 성공하면 대박일 것 같긴 해요. 일단 요거를 좀 캡처를 이렇게 좀 하나 해놓고 파도 자료에다가 따로 또 업데이트를 해놔야겠네요. 자, 어찌됐건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그래도 바싹 좀 올라와줘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에 뭐 사실 볼 거 없네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대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따 저녁에 제가 또 수급 동향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안 들어오셨으면 꼭 들어오세요. 주말에도 좋은 내용들 있으면 바로바로 자료화 시켜서 공유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시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만큼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될 겁니다.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중간중간 계속 영상은 이제 집에서 뭐 외부에서 필요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업로드 해드리는 대로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 다음 주가 아니죠. 어차피 뭐 영상 또 이따가 올릴 거니까. 네, 즐거운 네,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